지석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사 겸직 그리고 부수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퇴근맨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재직 초등교사고요. 11년 차로 근무하고 있고 이제 N잡과 부수입에 관심을 갖게 된 지는 6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요즘에 교사분들, 공무원분들 의원 면직 사표 쓰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치료가 안 된다. 물론 돈을 바라보고 온 건 아니지만 막상 받아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게 참 많아요. 근데 퇴근맨님은 언제부터 N잡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우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최근에 이제 교직을 떠나는 분들 그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 건 저도 많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저희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월급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N잡 부수입이라는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저 역시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상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결혼도 있고요. 뭐 내 집 마련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차치하더라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을 느끼고 나서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제가 교직에서 행복한 교직 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보통 경제적 자유를 많이 말하는데 퇴근맨님께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우선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사실 이제 노동소득 없이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 소득으로 내 삶을 조금 편하게 이제 은퇴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산다는 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교사라는 직업을 이제 선택했을 때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저희가 경제적인 것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경제적인 자유를 꿈꾼다면 뭐 개인적인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영역으로 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적 여유로 제가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정도 시간을 지내보니까 생각보다 할 게 없고 우울감을 느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연한 경제적 자유보다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취미라든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찾으면서 같이 또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조맥구네요. 제가 지금 조금씩 낼 꾸준히 조맥구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경제적 여유를 가져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실행 단계가 참 궁금하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혹시 롤모델이 있거나 또는 책이 있거나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우선은 가장 먼저 경제적 여유를 생각하게 된 경우는 신사임당님 채널을 보게 돼서였어요. 유튜버 중에 이제 신사임당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는 인터뷰 채널로 전향을 하셨지만 초반 영상 중에는 신사임당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콘텐츠들을 많이 풀으셨는데 그 안에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돈 벌기 정말 가장 쉬운 시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절대 공감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 영상을 좀 시청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생각이 좀 갇혀 있진 않나? 라는 의문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책들을 좀 읽게 되는데 제가 원래는 경제서적에 굉장히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자기계발만 엄청 좋아하고 에세이라든지 이런 책들, 소설책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경제서적에 관심을 갖게 되고,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든지, 뭐, 부의 추월차선이라든지, 좀 이런 스테디셀러들이 있잖아요. 레버리지. 좀 있죠. 맞아요. 그런 책들을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 책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도 좀 필요한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길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럼 처음에는 영상으로 동기부여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책 읽기로 나아가신 거네요. 그 다음 스텝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기만 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읽고 끝, 한 권 완독, 자기 만족에서 그냥 끝나다 보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나의 실행 또는 하나의 결과물로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블로그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글을 쓰기 시작하셨네요. 맞아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일까요? 그게 19년도에 이제 공개적인 글쓰기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제가 골목책방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한 게 딱 19년이어서 블로그 이름 자체가 골목책방, 책에 관한 내용이네요. 맞아요. 당시에 읽었던 책이 메모 독서법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그 작가님과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많이 이제 영감을 얻게 되면서 그러면 독서 모임에도 참여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네요. 그냥 남기지 않고 끝나는 게 너무 제가 허무하고 좀 아쉽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결과물을 꼭 만들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해서 블로그에 글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독서 모임에서는 발제 독서 모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3명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나눠서 발표를 하고 또 내가 반드시 그 책에 대해서 에세이 한 편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형식의 약간의 데드라인 기법. 맞아요. 네, 약간의 반강제성 맞아요. 해가지고 그런 게 있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 수밖에 없는 좀 환경을 만들어 두고 이제 블로그를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네. 제가 읽었던 책들을 정리하니까 실제로 머릿속에 남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고의 자기개발은 독서와 글쓰기. 전 진짜 네. 그 말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누구나 하는 이런 말이 있죠. 지금 독서 나이에서 글쓰기 나이, 블로그 나이를 시작하셨네요. 네. 너무 사실 뻔한 얘기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너무 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이야기를 제가 또 이야기해서 지겨우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블로그에 글을 옮겨 적기 시작하셨는데 그런 다음 스텝은 뭘까요? 블로그에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애드포스트라는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광고가 붙게 되는 맞아요. 네,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글에 관련된 광고가 블로그 글 안에 네. 새롭게 이렇게 생성이 되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광고를 클릭하게 되면 저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인데 네. 저는 이게 공무원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그렇죠. 됐어요. 규정이 또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규정을 확인하고 사실 시작했다기보다는 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수익 창출이 되네? 그럼 이게 규정에 맞나? 해서 이제 공무원 규정들을 다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네이버 블로그로 그러면 첫 수익을 거두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게 혹시 대략 어떻게 됐나요, 성과가? 우선 3개월 동안 네. 제가 약 100편 정도의 글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었겠죠. 100편이면 한 권에 책이 나오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100편을 썼는데 제가 받은 수익은 7,000원이었어요. 7,000원. 네. 7,000원 굉장히 이제 작은 금액이긴 하잖아요. 네. 물론 3개월 100편의 글을 썼는데 네. 7,000원. 저는 처음에는 지금에서야 작은 금액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당시엔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글을 썼는데 예. 돈이 더. 그러네. 야. 그리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내가 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보상이 들어오네라는 그 구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자본으로 네, 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거는 결국에는 이게 합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분야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키포인트네요. 예. 규정을 찾아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겸직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우선은 겸직 규정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꼭 이야기 드리지 않더라도 한 번쯤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읽는데 한 20분 정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정확한 사례라든지 또 어떤 Q&A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블로그 관련해서는 블로그는 겸직 허가를 받게 되면 애드포스트 수익은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점은 블로그를 사실 운영하는 분들은 수익화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 뭐 체험단이라든지 광고 협찬 이런 것들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그리고 교육공무원인 저희 교사들도 협찬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체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처음에는 이제 가볍게 내가 어떻게 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저처럼 어떻게 결과물로 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블로그를 가볍게 시작해 보시는 걸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해라. 일단 just do it. 네, 일단 조금씩 매일 꾸준히 글로 한번 옮겨보세요. 맞아요. 네, 이게 핵심이네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이게 겸직 허가의 최종 결정권자가 있죠. 맞습니다. 네. 어땠나요, 반응이? 그때 좀 떨렸을 것 같아요, 막상. 이걸 딱 들고 갔을 때, 관리자분에게. 맞아요. 우선 저희가 네. 사실 지금은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얼굴 공개하는 게 굉장히 좀 겁도 나고 또 동료 선생님들, 네. 관리자분들, 뭐 더 나아가서 혹시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이 영상을 네. 보게 되거나 제 글을 읽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는 네.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겁도 났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합법적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됐을 때 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창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자분을 찾아갔는데 네. 다행히 저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관리자분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학교라는 그런 사회에서 저희가 결국에는 사회생활하는 직장인이잖아요. 네.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동료와 어긋나는 게 사실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닐까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인간관계가 모든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죠. 그런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학교에서 정말 내 하나의 몫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 업무에는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관리자분께서 처음에는 제가 쭈뼛쭈뼛 가서 네. 이게 몰래 이렇게 해서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잠깐 나오셔서 복도에서 또 왜냐면 안에는 또 다른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조용히 말씀을 드렸어요. 교감선생님 제가 한번 지금 블로그를 운영해보고 있는데 이게 겸직 허가를 좀 받아야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 저는 어떤 블로그인지를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선생님 그래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기한 올리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열려있. 네. 와, 이건 또, 네,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를 맞아요. 텐데. 저는 그게 굉장히 저에게 운이 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그 기반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태금현 선생님께서 평상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교 업무를 열심히 하는 걸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어쨌든 학교 생활과 그 블로그 생활을 병행하다 보니까 네. 그 이후에도 관리자분들께서 제가 블로그 하는 거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일절 이야기하신 부분이 없었고 그게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신 지 얼마 만에 이렇게 하시게 된 건가요? 우선 3개월 딱 그 에드포스트 수익 창출이 난 그 순간에는 무조건 바로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즉시. 겸직 규정 조건에 네. 수익 창출 조건을 충족했을 때라는 문구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또 내용 자체가 컨텐츠가 책에 관한 내용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블로그를 보셔도 또 괜찮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너무 중요한 부분을 사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겸직 규정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공무원의 품위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네. 그리고 조금은 저희가 어쨌든 딱딱한 이제 공식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은 당연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교사가 게임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을 갖지만 또 어떤 관리자분들인지 또 어떤 동료 교사분들인지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그런 콘텐츠를 해도 되나요?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면 네. 이제 사실 겸직 허가 받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 이런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공무원 N잡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에드포스트였습니다.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선 저는 항상 N잡 겸직을 할 때 네. 너무 처음부터 큰 목표, 너무 많은 열정을 맞아요. 가지고 시작하는 건 조금 오히려 빠르게 지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냥 단계 조맥구 조금씩 매일 꾸준히가 맞아요. 네 뭐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조매구가 네. 제가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네. 조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네. 굉장히 좋은 그런 키워드 같아요. 조금씩 매일 꾸준히. 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도 결국엔 조매구입니다. 네, 조금씩 매일 네이버 꾸준히. 블로그 공무원 N잡러 네 태근맨님의 첫 번째 수익을 거둔 지금 네이버 에드포스트 후기였습니다. 지덕제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무원 N잡의 모든 거, 자, 태근맨님께서 첫 번째 N잡 성공은 네이버 블로그 에드포스트였는데요. 그 다음 스텝,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네. 제가 하는 방법은 하나의 정답이 절대 아니고요. 그럼요. 힌트 삼기를 제가 항상 권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들에서 저는 블로그부터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블로그부터 하셔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제가 좀 이따 소개해드릴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선생님들의 결에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누누이 말씀, 아까도 하셨지만, 교사의 업무, 학생, 그리고 학부모, 학교 업무도 충실히 하면서 그 외의 것들, 같이 또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제가 했던 것은 사실 저는 교사라는 이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딱 끝나고 나면 네. 저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싶었어요. 나만의 시간. 그렇다 네. 보니까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에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에 찾았던 게 블로그였고요. 네. 그리고 블로그에 이제 썼던 글을 가지고 조금 각색하고 영상으로 편집해서 만든 게 유튜브였고요. 블로그 다음에 유튜브로 진입하셨네요. 맞아요. 그럼 유튜브의 성과는 어떻게 됐나요? 우선 이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를 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랑 유튜브에서 쌓인 노하우라든지 컨텐츠들을 네. 가지고 책 쓰기에 도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책 쓰기 했던 내용들과 블로그 유튜브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수익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이제 투자에 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점점점 정말 조맥구네요. 조금씩 맞아요. 꾸준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다가 쭉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렇게 기획을 제 나름대로는 네. 머릿속으로 해놓고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네. 정말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 5가지가 결국에는 함께 성장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블로그, 유튜브, 책 쓰기, 강의, 그리고 결국엔 투자까지. 예. 투자도 궁금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질문 주셨던 유튜브부터 좀 다시 네. 정리를 드리면 사실 유튜브도 구독자를 이제 모은다는 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야말로 조맥구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영상 제작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들이 네. 많잖아요. 처음부터 영상 편집도 공부를 해야 하고,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네. 하는지, 그리고 대본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지에 맞아요.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조금 힘든 저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조맥구 선생님께서는 네. 지덕체로 선생님은 3만 명이라는 이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시지만,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일단 목표를 그때도 작게 잡았어요. 한 100명만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면 너무 좋겠다. 아, 이게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료로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인데, 100명이 내 영상을 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조회수가 100밖에 안 되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후자가 만약에 된다면 네. 금방 또 지치잖아요. 맞아요. 조회수라든지 구독자 수에 처음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도 또 함께하는 유튜버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지금 이제 거의 남아 계시지 않거든요. 아,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매일 꾸준히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가장 쉽게 시작하기 위해서 또 지속할 수 있으려면 네. 조금은 내가 편하게 유튜브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서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가지고 네. 조금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를 해서 네. 이제 유튜브에 그 대본으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아, 연장선상으로 가네요. 맞아요. 네,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주제로. 맞아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 쓴 글들을 제가 처음에는 이 스마트폰에다가 마이크를 꽂고 네. 녹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싫고, 네. 이 이야기를 과연 누가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블로그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네. 이 이야기가 대체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유튜브도 네.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분이라도 전에 그 책 쓰기 장인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분이 책을 썼는데 판매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 두 분이라도 마음에 울림을 주면 그것도 충분히 엄청난 가치 있는 일이다. 맞아요. 말씀 주셨어요. 맞아요. 꼭 경제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네.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공헌하고 있다는 생각이 네. 너무 저에게는 돌아오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그렇게 조금 구조화해서 우선 처음에 쉽게 블로그에 글을 쓰고 그 글을 가지고 내가 녹음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미리 캔버스라고 하죠. 네. 저희가 디자인 플랫폼이 요즘은 네. 너무 잘 되어 있는데 뭐 교사분들은 사실 캔바라는 프로그램이 네. 무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미리 캔버스를 활용을 해서 화면을 간단하게 만들고 대사에 어울리는 화면과 대본과 녹음을 하니까 쉽게 유튜브 한 편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유튜브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블로그 하신 지 몇 년 만에 유튜브를 하셨나요? 거의 6개월 만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되게 빨리 하셨네요. 왜냐면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네. 이거를 글로만 남기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글과 영상이 함께.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해서 블로그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조금 널리 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인스타그램까지 해서 저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세 군데에 업로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뿌리는 효과를 맞아요. 가졌네요. 이게 마케팅적인 용어로 뭐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맞아요. 제 실력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해서 같이 상승하게 되고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니까 조금은 상승률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블로그, 유튜브, 이제 책 쓰기 있었다고 했는데요. 책 쓰기와 나중에 뭐 투자까지도 있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가 제 목표가 100명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마음속에는 10,000명, 10만 명이 되면 더 좋겠지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진정한 팬 1000명이면 된다라는 이런 문구를 봤어요. 1000명이 너무 이것도 좀 많은 숫자긴 한데. 맞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1000명이면 찐팬.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 분이고 뭐 구독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1000명이 네. 1년에 뭐 얼마씩 이렇게 했을 때 뭐 이게 어느 정도 내 경제적인 자유에 도움이 된다라는 네. 그런 논리였는데 저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1000명의 분들이 정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 나는 뭘 해도 이분들은 나의 이야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겠구나. 네. 그럼 그게 자연스럽게 나의 성공과 또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000명이 나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거 너무 흐뭇한 일이죠. 맞아요. 저는 사실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작년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목표가 1000명이었는데 3만 명이 딱 넘고 나서 어느 순간 제가 그 숫자를 체감했냐면 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장을 딱 갔어요. 갔는데 오늘 관중 숫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만 몇 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구독자가 3만 명이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너무 그런 순간이 진짜 있더라고요. 사실 대단한 숫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변에는 언제나 대형 유튜버를 많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유튜브도 성공적인 그 엔잡 수익까지 어떻게 됐나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1000명을 넘고 나니 이제 그게 또 수익 창출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라고 유튜브에서 알람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바로 겸직 허가를 받아야겠다 해서 다행히 저는 또 같은 결의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감선생님 교장도 가서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블로그 이외에 유튜브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요 뭐
학교 일에 지장이 없는 거면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셔서 네. 또 그것 역시도 바로 이제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렇게 두 가지의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조금 나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지를 검증을 좀 해보고 싶어서 책을 써보려고 마음먹게 됐어요. 아, 책 쓰기로 이제 본격 진입을 하게 되었네요. 예. 그래서 유튜브를 하면서도 제가 물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겠지만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저것도 한번 공부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뭐 강의도 찾아 듣기도 하고 유튜브 관련된 책도 엄청나게 많이 읽어보고 하면서 그때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게 이게 나한테는 우선 맞았어. 네. 그런데 과연 동료 교사분들이나 공무원분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유튜버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 한번 정리해봐야겠다. 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저에게도 적용을 해봐야 이게 검증된 책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사실 퇴근맨입니다. 와, 그렇게 해서 탄생됐군요. 맞아요. 와, 퇴근맨의 탄생. 와, 대단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까 에드포스트, 네이버 에드포스트 블로그 수익은 7,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처음 유튜브는 어땠나요? 유튜브는 그래도 이게 좀 저희가 외국계 기업과 한국계 기업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는 그래도 애드센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조금 다른데 네. 그 애드센스는 그래도 수익이 애드포스트보다는 훨씬 좀 높은 편이어서 네. 첫 달에 한 한국 돈으로 25만 원이 처음에 찍힌 거예요. 그걸 딱 봤을 때. 봤는데 뭐지 이거? 나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네. 단순히 여러 방향으로 만든 것뿐인데 네. 이게 또 수익이 되네?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더욱더 신나면서 열심히 하게 되는 또 동력이 되죠. 저는 정말 이제 단순히 나의 성장 이것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 너무 저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네. 그것만으로 사실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모두가 현실의 벽에 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들인 에너지는 정말 막 100, 200 들이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면 네. 저는 사실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적인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유튜브에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 이거 되게 계속 해봐야겠다. 네. 계속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블로그와 유튜브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책 쓰기, 퇴근맨 책 쓰기는 어떻게 됐나요? 우선 책 쓰기라는 게 사실은 작가라는 호칭을 얻게 되면 굉장히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네, 멋진데 너무 고통과 네, 창작의 일, 알죠. 너무 힘들죠. 네. 또 이제 책을 네. 조백구 선생님께서도 책 읽는 네. 걸 즐겨 하시니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내 책을 꼭 한번 내보고 싶은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또 조백구 선생님 오늘 네, 책 맞아요. 출간되셨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스 학교에는 교실이 없다. 네. 프랑스 학교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해외 파견 교사. 저는 사실 이 책을 기획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찾아보니까 해외 파견 교사에 대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도 어려웠으니까. 저도 너무 관심 있는 분야여서 너무 저는 좋아요. 너무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아까 그런 교사 경제적 여유를 말씀하셨는데, 좀 교직을 몇 년 하고 나서 들었던 감정이 뭐였냐면, 교직을 유지한 채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녀를 위해서도 또 저를 위해서도 성장하기 위해서 경험이 최고다. 경험만큼 큰 재산은 없다. 진짜. 그러면 해외에 가서 한번 같이 가족들과 함께 온전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오자. 그래서 해외 파견에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진짜 너무 좋네요. 근데 뭐 행운스럽게도 잘 돼가지고 좋은 경험을 하고 와가지고 이제 저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네. 책을 출간하신 작가님 앞에서 제가 책 출간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긴 네. 하지만 저는 어쨌든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어디 알려진 것도 아니고 또 기획서라든지 원고를 투고하기에는 그럼요. 또 괜히 마음적인 부담이 돼서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PDF 전자책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분들은 좀 느끼시겠지만 대학 시절에는 해피캠퍼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 과제라든지 네, 이런 리포트. 것들을 공유를 해서 네. 또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PDF 전자책이라는 영역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규정이 없는 거예요. 내 창작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정식 교재 책이라든지 아니면 작사 작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겸직 규정이 나와 있는데 따로 없어서 제가 이제 인사혁신처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 담당 장학사님
이셨는지 주무관님이셨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처음에는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런 네. 크몽이라든지 이런 업체를 저희가 출판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뭐 어쩔 수 없죠. 그때 내가 이제 이게 PDF 전자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내리면 되는 거고 네. 혹시나 뭐 문제가 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만들어 보자. 일단은 만들어 보자. 근데 정식 책 출간으로 하기에는 내가 유튜버로서 뭔가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PDF 전자책으로 만들어 보자. 좀 가볍게 시작해 보자라는 네. 것도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해보자 해서 역시 조맥구. 네. PDF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걸렸나요? 만드시는데? 만드는 데는 사실 시간은 오래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콘텐츠 중에 하나가 책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는 법에 대한 콘텐츠도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과 제가 했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와,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게 지금 한 결로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원래 물론 굉장히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딱 성향에 맞는 그런 MBTI를 네.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완벽한 구상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요건 요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리고 안 된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처음부터 되게 똑똑하게 뭐 한결로 이어간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게 네. 아니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 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는데 네. 다행히 네. 생각보다 그 PDF 전자책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어요. 저는 그 시장이 굉장히 그렇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생각보다 사람들은 긴 책보다 두꺼운 책보다 진짜 알짜배기 네. 노하우만 정리되어 있는 책에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핵심 정보를 빠르게. 네. 맞아요. 물론 저는 이제 책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핵심만 있는 책도 좋은데 정말 깊이 있는 책들이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은 좀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단지 이 부분에도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PDF 전자책이 생각보다 또 잘 돼서 그것도 저의 또 하나의 수입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와, 그러면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정말 단계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다음 단계는 그 전자책을 일단 책 출간하는 곳으로 여러 군데에 많이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네. 정말 놀라운 것은 지금은 이제 제가 초등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크에도 네. 글을 쓰고 있고,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에도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사람들,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만큼 관심이 또 없으셨거든요. 당시 분위기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콘텐츠가 많이 쌓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루트가 너무 안 보였어요. 네. 그렇다 보니, 제가 제 채널에 이제 관심을 가져준 분 중에서 N꾸림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제 우원면직을 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네. 저도 많이 봤어요. 예. 영상. 네. 선생님께서 연락을 이렇게 닿게 됐어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연락이 닿게 됐는데 그분께서 근무하는 학교가 네. 제가 본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가까이 있는. 맞아요. 네. 그 기간제 선생님으로 잠시 네.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그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셔서 저에게 강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강의가 시작되었네요. 맞아요. 그래서 안양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M꾸림님께서도 강의를 하시고 또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정말요? 2020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야, 내 콘텐츠 이거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이게 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나의 니즈와 맞아요. 고객의 니즈와 이 접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맞아요. 이게 참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맞아요. 네. 특히나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나라의 투자 쪽에 네. 돈이 막 일었던 시기여서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걸 꾸준히 이제 계속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무도 좀 니즈가 없네. 그러면 퇴근밴 채널 유튜브를 몇 개 계속 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활성화했다기보다는 강의의 경험을 얻었다까지가 제 네 번째 스텝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런 경험, 다양한 반응을 봤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2년 동안은 모든 일들을 거의 최소화했었습니다. 어떤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죠? 본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이게 정말 제가 네.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라서 네. 이렇게 이야기 중간에 잠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2년 전에는 이제 학교를 옮기게 되면서 새로운 부장 업무를 또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적응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블로그, 유튜브, 네. 책 쓰기에 관심을 계속 가지면 좋지만 내 성과를 조금 더 빨리 더 많이 낼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실 본업이잖아요. 네. 저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또 학교에서 해야 되는 저희의 본업의 그런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챙겨야 네. 내가 결국에 내 일을 한다고 해서 내 개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나 네. 아니면 아이들에게나 또는 뭐 관리자분들에게나 괜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 저는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물론 처음에는 정말 그 일에 열심히 내가 블로그든 유튜브든 해보고 싶고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매진하실 수는 있지만 그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질을 잃지 않고 주객전도가 되지 않도록. 맞아요. 네, 잘하셨네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결국엔 저희가 방학이 41조 연수잖아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연수의 명목으로 저희가 방학을 갖기고 있는데 그 방학 시간에 저희가 이런 나만의 콘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매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교수 학습을 연구하면서 맞아요. 또 교육 콘텐츠를 열심히 생산하는 것도 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되었고, 이렇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네. 지석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공무원 N자, 교사 N자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학교 안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라기보다는 네. 내가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이 창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저희처럼 이제 네. 체육을 좀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네. 스포츠 클럽이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많이. 네. 제가 첫 발령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주말마다 나와서 아이들에게 체육 활동을 가르치라고 하니까 저는 6학급짜리 학교였는데 네. 선생님께서 돌아가면서 주말마다 하루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체육 교육 활동을 반드시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는 뭐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뭐 1년 동안 30회 정도의 아이들을 같이 지도를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여건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서요. 저도 작년에는 이제 여학생들을 풋살 지도를 해서 저도 여학생들 그러세요? 풋살 지도한 경험이 있는데. 다음에 저희랑 한판 네. 그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네. 또 제 교육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이 많이 됐더라고요. 음. 아이들과의 레포 형성이라든지 그렇죠. 또 어떻게 체육 지도를 했을 때 네. 내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정확한 기능 또 안전한 기능을 좀 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스포츠 클럽 하나를 잡고 나니 사실 코로나 시기에 네. 또 보충학습이라는 제도가 저희 초등 쪽에는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중고등 선생님들을 만나 배웠는데 방과후 수업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초등 쪽에서는 사실 방과후 수업이 거의 뭐 완전히 막힌 건 아니지만 굉장히 하기 어렵게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때 기초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교육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에게 이제 방과 후에 기초학습 지도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 좀 또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수익화를 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 제도가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아이디어로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 아이들하고 교육 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원이 되는 게 꽤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저는 저희 아이들과 세금 교실을 운영하면서 또 그런 교육하면서 이제 지원비를 받게 되었고 네. 또 게임 문화 협력 과 관련해서 게임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서 또 지원을 받게 되었고 또 AI 에듀테크 교육을 하면서 뭐 디지털 새싹 캠프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아이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이게 참 큐레이션이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각종 정보들 사람들이 아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태그맨님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나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우선 선생님들께서 가장 빠르게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은 퇴근맨 인스타그램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물론, 네. 저도 가끔 보는데, 뭐 매일 보고 있죠. 정말 깔끔하게 카드뉴스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일단 죄송하고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냐라는 게 제가 처음에 가장 많이 헤맸던 부분이어서 네. 그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단체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교사 겸직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지금 단체 카톡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도움 받으실 분들은 그곳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정석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는 문서 등록 대장을 잘 보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확인해라. 네. 뭐 꼭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이제 퇴근 시간쯤 아니면 매일 아침에 한 번쯤은 꼭 들어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업무
그 대장에 들어가서 문서 등록 대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 단순히 네. 이런 부수입이라든지 겸직 부분이 아니더라도 학교가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죠. 다 보이는 게 교육의 흐름이 보이죠. 맞아요. 너무 제목만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네. 최근에 AI에 관련해서 네. 엄청난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문서 등록 대장에서 맞아요. 느끼고 있거든요. 아이비, 맞아요. 등등. 처음. 네, 보면 알 수 있죠. 아, 네. 교육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맞아요.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팔로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선생님들 주변에 분명히 네. 겸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그렇게 교육 활동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 마음의 벽을 좀 내리시고 커피 한 잔 사가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놀랬던 것은 실제로 그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을 때 단 한 분도 네. 아, 나 그런 거 아니야. 아.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네. 오히려, 그래요? 관심 가지시면 아.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알려드리고, 또 제가 도움도 드릴 수 네. 있어요. 굉장히 열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퇴근맨님한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뭐 DM도 많이 오고 메시지도 오고 이런 연락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쪽으로 뭐 개인적인 연락이 오긴 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실 크지 않고요. 네. 저는 학교 동료 선생님들 중에 진짜 능력자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게 너무 또 행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특정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보 분야, AI 분야에 완전 대가셔가지고 제가 그냥 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네. 선생님 제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는데 혹시 선생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조금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팁이라든지 제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예 학교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끼리 다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연구회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대박이다. 네. 그래서 그분이 리더를 맡아주셔서 네.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그래서 올해 이제 그분과 함께 에듀테크와 관련된 도서를 좀 기획을 하고 있고 야, 이 추진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또 그렇게 이런 단순하게 책 쓰기 모임, 아니 연구 모임으로 끝나긴 또 아쉬워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또 이제 영상 쪽이라든지 자료 만드는 쪽에는 저도 조금 자신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끝내지 말고 네. 그걸로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해서 최근에 있다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네. 그곳에 이제 저희 동료 선생님들과 매일 일요일 아침에 모여서 자료를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와, 이거 하나의 엄청난 팀인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동료를 네. 분명히 선생님들 주변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끈끈한 동료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네. 느슨한 연대를 할 수 있는 교사 겸직연구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네. 주변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능력자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있죠. 네. 아무튼 뚝뚝 놓고 하면 문을 열어줄 거라는 거. 맞아요. 진짜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처음 마음 먹게 된 이유가 있는데 대학원이라든지 어떤 특정 연구회에서 그 안에서 선생님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볼지 기획하고 성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대학원을 다니시거나 또는 어떤 연구에 속해 있으시면 그분들하고 협업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여러분이 모이면 중요한 게 대화로 끝나는 것도 좋지만 대화를 어떤 프로젝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하나의 뭔가 마지막 결과로까지 나오면 더 끈끈해지고 맞아요. 오히려 나중에도 모임이 끝나고 났을 때도 또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그 밖에 또 다른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교육 업체들께서 네. 많이 공지사항에 네. 크리에이터를 뽑는다든지 아니면 지원단, 자문단을 뽑는다든지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비바쌤이라든지 네. 티멘토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몰 자문단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게 아니라 그중에 관심 있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이 콘텐츠가 제 콘텐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는 요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선생님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제 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실 중구난방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해보는 거고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처음에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시겠지만 그중에 결국에 나에게 맞는 걸 찾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양하게 접근을 해보고 나의 결과 맞는 걸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모임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런 교육 모임에 참여해 본 경험이 없는데 이제 초등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요즘은 중고등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쌤스쿨이라든지 몽당분필이라든지 요즘은 컴퓨터 협회라고 해서 ATC라든지 이런 굉장히 정말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그런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기회들도 많이 얻게 되고 또 단순히 기회가 아니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능력들을 그분들이 노하우도 전수해 주시고 또 내가 만든 콘텐츠를 결국에는 내 현장에서 또 쓸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단지 이제 결이 학교 외에 다른 것들로 내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퇴근맨이라는 콘텐츠가 탄생한 거지만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콘텐츠로 선생님들의 학교 생활과
그다음 학교 외 생활을 한 번에 가져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길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의력, 뭐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확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또 많이 만나면 좋은데 그 모임을 하게 되면 제주도에 있는 분, 맞아요. 서울에 있는 분, 맞아요. 다양한 분들이 학교 현장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누고 또 함께 프로젝트 잡아가지고 기획해가지고 또 도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모로 자기 개발에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지지력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내 역량도 성장시키고 네. 또 약간 이제 부수입도 아. 얻을 수 있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고 저도 여기저기 지금 도전을 해보는데 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 심지어 퇴근민도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떨어졌다고 해서 난 안 돼 라고 그런 낙심하지 말기를. 네. 저는 단순히 제 생각에는 저는 교육 쪽 콘텐츠를 잘 다루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아쉬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다 뭐 퇴근맨도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마도 퇴근맨님은 지금 블로그도 성공했지, 유튜브도 성공했지, 전자책도 성공했지, 다 잘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거. 네. 그럼 실패 경험을 좀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패 경험 뭐가 있나요? 맞아요. 저는 우선은 제가 만든 골목 책방 블로그는 3번째 블로그예요. 아, 앞에 2개의 블로그가 있었고 네. 네이버에서는 3개까지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 한 명의로. 네. 그래서 2개는 완전히 말아먹은 블로그고요. 3번째 이제 했던 게 골목 책방 블로그가 그러면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실패와 성공의 그 기준, 블로그, 이건 좀 말아먹었다, 이건 좀 잘 됐다. 어떤 걸로 잡으셨나요? 우선은 저는 그런 작은 성과에 굉장히 매몰되는 게 조금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초반에는 방문자 수라든지 결국엔 방문자. 이웃수, 조회수라는 게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약간 백미러의 역할을 된다고 생각해요. 체크 포인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했던 그런 블로그들은 네. 조회수가 네. 제가 정말 열심히 글을 써도 안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콘텐츠이기도 했고 네. 또 너무 내 이야기만 했다. 결국에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이유는 공개적인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네. 쓸 필요가 있거든요. 또 내가 결국에 내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 남에게 도움을 준 이후에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네. 사실 제가 아무리 일기 쓴다고 해도 누가 제 일기에 관심을 갖겠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유튜브도 그 유명인들의 개인 일상과 그냥 일반인의 일상과는 맞아요. 차이가 있는 거랑 같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지만 사실 유튜브 브이로그도 굉장히 뭐 뛰어난 외모 아니면 뛰어난 개성 네. 이런 분들이 주목을 받는 것이지 내가 내 하루를 그냥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 안 봐주실 것 같거든요. 네. 가족도 사실은 외면할 때가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결인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실패를 맛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수요가 없는 콘텐츠다. 네. 이건 이렇게 개선해 가야겠다 하면서 블로그를 하게 됐고 유튜브도 골목 책방이 4번째 채널입니다. 와, 실패 없이는 이런 게 안 나오네요, 정말.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엄청났네요. 저도 이제 돈에 관심이 어쨌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려면 사실 관심을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교사가 돈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불편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유튜브를 만들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조금 이제 놓쳤던 부분은 이미 애널리스트라든지 전문가들. 너무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있는 영역에서 차트 딱 나오면서 맞아요. 정말. 네. 제가 만약 타겟을 그 당시에 선생님들의 돈 공부라는 이름으로 만약 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타겟을 좀 더 송곳처럼. 맞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가 가르쳐주는 돈 공부라는 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상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이제 와서 드는데 네. 그때 보니 누가 네. 선생님이 알려주는 돈 공부를 공부하겠습니까? 애널리스트라든지 네. 경제학자 이런 이야기를 듣겠죠. 성과가 있는 분들의 네. 이야기를. 그렇게 하다 보니 나는 우선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그래도 일반인들이 책 소개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책 소개하는 것 그리고 저처럼 그 타겟화해서 네. 자기 개발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책 이야기를 하게 됐고 거기 안에서 제가 성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네. 그 콘텐츠가 조금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확실하게 파악하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분석하는 거. 이게 적어도 컨텐츠면 이게 어떤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고 이걸 정말 분석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원래 분석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네. 어떤 일이 있으면 재밌었다. 어떤 일이 있으면 네. 오늘은 좀 잘 안 됐네 하고 끝내는 성격인데 네.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타겟 측 설정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조맥과다 보니까 조맥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사실은 저도 지금 여러 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카운팅하고 분석하고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뤘거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엄청 궁금해 하실 거예요. 태근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부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저가 이렇게 뭔가 수익을 공개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또 있는 일이고 그럼요. 어떤 분들에게는 네. 굉장히 불만이 있을 수 있는 네. 저 사람은 자기 본업엔 열심히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진솔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월급보다 많은 부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순히 매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얼추 이제 제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부수입을 창출을 하고 있고 제가 사실 부수입의 크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걸 지속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렇죠. 단순히 한 번 빵 터져서 그럼요. 이렇게 수익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은 그쪽으로 좀 수익화가 되고 있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 101이라는 이제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의를 제작을 했고 네. 그 강의는 제가 앞으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아도 계속해서 저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고 네. 또 이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녹화해서 그 녹화 자료를 또 선생님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라든지 네. 또 최근에는 이제 올해 제가 책 3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몇 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그 책 3권도 단순히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저에게 또 수익이 되어줄 네. 거고 선생님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에 쌓여있는 영상과 글들이 네. 전부 다 결국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희 네. 계속해서 수익을 돌려주고 있잖아요. 네. 그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월급보다 더 많은 부수입, 그 퍼센티지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네. 우선은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는 아까도 단계별로 이루어져 왔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로 전향할 때는 또 유튜브에 거의 매진을 하고 또 이 두 가지를 하다가 책 쓰기에 됐으면 책 쓰기에 매진을 했기 네. 때문에 사실 이것들을 만약 제가 꾸준히 했었다면 네. 퍼센티지가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블로그 10%, 뭐 유튜브 20% 이렇게 됐겠지만 네. 요즘은 저는 또 강의에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강의가 8할인가요? 맞습니다. 강의가 꼭 이런 제가 실시간 강의가 아니더라도 네. 저는 교육 활동까지 했을 때는 강의 활동과 교육 활동이 거의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외부 강의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 외부 강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강의 녹화라든지 클래스 101이 다 포함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강의 활동이 저는 결국에 수익으로 저희가 조금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메인은 강의다. 그런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미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이시잖아요. 현재는. 네. 그래서 남들과 다른 차별성, 그 희소성 분명하게 잡은 거, 이게 또 핵심이 아니었나 싶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로. 항상 어떤 책들을 보면 진짜 타겟을 잘 잡아서 네. 이왕이면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을 했을 때 정말 좀 잘 될 확률이 높다라는 네. 얘기 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어디를 봐도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책 리뷰를 해봤자 정말 독서가 다독가들 네, 너무 그리고 많죠. 작가님들을 제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으로 처음에 만약 어떻게든 송곳을 잡아야지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다면 저는 네. 무조건 실패했을 거고요.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하시다가 하다 보면 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그 길을 한 길로 정말 잘 이렇게 쭉쭉쭉 가셨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태근맨님이 이렇게 갔는데 저는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관심 있는 주제, 그 주제 중에 뭐 성도 있고 관계, 인간관계도 있고 자기개발 있고 그 중에 또 하나는 돈, 경제적인 거라는 거. 맞아요. 그래서 태근맨님의 컨텐츠가 너무 강력하다는 거.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합법적으로, 무엇보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교사의 본질을 놓지 않으면서 하고 계시다는 거. 이게 많은 분들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유튜브 제가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넘으니까 이제 책 광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책 광고비를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100만 원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혹! 와, 정말 혹하더라고요, 사실. 네. 그런데 결국에 제가 처음에 세웠던 그런 본질이라든지 제가 운영하는 그런 제 나름의 철학은 네. 정말 합법적인 선에서 저는 왜냐면 이 교직이 너무 좋거든요. 진짜 아이들하고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 업에는 아예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제가 다른 기업에서 일해보진 못했지만 그 기업에서는 내 성과 또는 우리 팀의 성과를 위해서 이루어내는 건데 네. 저는 정말 많은 아이들 1년에 30명씩 네. 제가 만약 30년을 일한다면 900명의 아이들에게 네. 물론 적어지겠지만 안타깝지만 그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 아이들이 다시 저에게 또 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사실 책으로 유튜브 블로그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군대에 갔는데 네. 군대 얘기 굉장히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와서 다 죄송합니다.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나오나요? 네, 군대에 제 첫 제자들이 네. 책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근데 그 책 선물을 보내준 게 꾸빼 씨의 행복여행이라는 책이었거든요. 네. 정말 가볍게 읽기 너무 좋아서. 네. 근데 마침 그 책을 선물 받았을 때 군대에서 독후감 대회가 열렸어요. 네. 근데 독후감 대회를 포상휴가를 걸고 이제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운명이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반드시 아이들이 준 책으로 내가 좀 성과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야. 들어서
정말 독후감을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바로 포상유가 이제 1등을 해서 상을 받게 되니까 와, 1등을 했다고요? 물론 뭐 군대라는 그 사회가 이제 저보다 어린 친구들 너무 많았고 네. 또 많은 인원들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기 네. 때문에 1등을 해서 와 이거 너무 재밌네. 글쓰기에 재능을 그래서 저는 되게 이게 제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그 아이들에게서도 받는 영향도 엄청 많구나. 그럼요. 엄청 열심히 친구들이 편지를 써서 그때 보내줬었거든요. 책 앞쪽에다가 선생님 뭐 이 책이 그리고 초등학교 제자인데 와, 오랜 관계를 또 이어서 가지고 온 거네요. 정말 그 띠동갑이거든요. 네. 그 친구들과 이제는 다 군대에 가 있고 한데 너무나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이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경제적인 자유 막 이런 키워드들이 엄청 나오면서 퇴사해라, 이직해라, 뭐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얘기 엄청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당연히 옳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단지 제 방향을 그것 외에 좀 합법적인 방향으로 내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오히려 내가 내 성장도 가져가고 내 즐거움도 얻고 너무 막 조급하게 살지도 않을 거고 이게 정말 즐겁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아마 수많은 분들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수많은 분들이 태그맨님 혹시 의원 면직이나 사표 언제 예정이세요? 맞아. 이런 식으로 맞아. 좀 약간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태그맨님의 지금 삶의 철학을 잠깐 들었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일단 의원 면직할 생각이 없고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잘라내지 않으니까 저는 지속해서 이 교사라는 직을 가지고 싶고 특히나 남교사분들을 제가 그냥 제가 제 주변 분들을 봤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사실 온 비율보다는 어쩌다 보니 오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제가 학창 시절부터 꿈이 애초에 교사였고요. 저는 선생님 너무 되고 싶었고 그리고 막상 와서 보니 너무 행복했고 그렇다 보니 저는 이 직을 놓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정년퇴직까지 가서 최근에는 이제 승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태근맨님의 앞으로의 계획, 미래 어떻게 지금 너무 지금 쭉쭉쭉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삶을 꿈꾸시는지가 참 궁금해요. 우선 저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의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데 싫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사실은 좋아요를 누르는 거. 이게 참, 인간이라면 누군가의 그런 관심을 받는 거. 그렇다 보니 저는 저에게도 관심을 주고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주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 이거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메신저로도 우리가 충분히 원하는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이게 나랑 결이 맞구나. 나는 내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이렇게 지금 쌓여있는 경험들이 있으니까 메신저가 돼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교사분들 타겟이 아니었고요. 공무원분들의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생각을 좀 갖게 된 이유가 제 이제 지인분들 중에 공무원분들이 꽤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초과 근무라는 것에 이제 얽매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위법도 하게 되고 또 그 시간들을 좀 낭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만약 너희 물론 처우 개선이 가장 먼저 돼야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 시간을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어때?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방향이 만약 맞다면 단순히 선생님뿐만 아니라 공무원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메신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공무원 엔잡 메신저를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엔잡이라는 콘텐츠보다는 저는 사실은 내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정말 즐겁더라고요. 그리고 나만의 콘텐츠가 결국엔 수익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돈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지금 콘텐츠를 만들고는 있지만 저는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걸 돕고 싶은 그런 메신저가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무원 전체,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이런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경제적인 엔잡으로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사람 한 명 한 명 모두가 크리에이터잖아요. 누구에게나 서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산자를 좀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앉아서 소비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진짜 생산을 해보니까 내가 삶의 절반을 놓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물론 꼭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 이거 알려드리는 게 제게 좋은 겁니다. 저는 절대 뭐 이런 게 없고요. 저는 제가 저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거라서 종종 어떤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세요. 이렇게 왜 자꾸 퍼주면 선생님에게 대체 가는 이득이 뭔가요? 전부 다 이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무료 자료를 이렇게 퍼주는데 선생님한테 이득이 가나요? 결국에는 그게 저를 알리는 것이고 저의 네이밍을 하는 것이고 제 브랜딩을 하는 거라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아까는 개인적인 목표였지만 실제로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모임이 이루어지면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걸 느껴서요. 네.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100 중에 뭐 5라면 네. 나머지의 95는 다른 분들께서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만 드렸지만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실패한 부분을 경험도. 네. 다른 분들께서 채워주시면 또 하나의 멋진 팀, 그리고 멋진 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이야기만 들어도 앞으로의 그 태그맨님의 앞날이 기대가 되네요. 네. 저도 사실 기대가 좀 되는데 이런 모임을 운영해본 경험이 사실 없어서 저는 저 혼자 네. 성장하는 데에만 조금 특화되어 있다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깨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프랑스 해외 파견을 갔다 와서 제일 먼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아빠 모임을 만들어서 왜냐면 가족이 소중한데 이제 사람들이 주식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는 걸 보고 또 교육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자녀를 키워봐야 오래 봐야지 한 20년? 네, 그래서 이 안에서 같이 아빠들이 그런 이야기도 하고 경험도 나누자 해가지고 그런 모임을 만드는 걸 시작으로 지금은 조맥구 모임만 한 5개 정도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오히려 많이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에너지를 받고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기분 좋게 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태근맨님이 하시는 그런 N자 플러스 생산자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연대해가지고 함께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사실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하루를 소비자로 살지 말고 생산자로 살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저 자녀들한테도 생산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미래의 인재는 누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에는 나를 마케팅하고 나의 삶의 철학을 알리고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조금씩 매일 꾸준히 공익성이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속성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즐거움 내가 즐거워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뭐 다른 것도 중요한데 그걸 꾸준히 함께 우리 가족 함께 하자 그래서 가족 마라톤 대회도 같이 나가면서 이 채널 이름이 지덕제로거든요.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이 좋아. 근데 미래 사회를 그렇게 준비도 하면서 삶의 기록하는 삶 살아보자 해가지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고 있는데 태그맨님이 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일과 또 연대해가지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가족의 소중함 이런 것들 진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게 혼자 하면 아무래도 자기 당착이 빨릴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은 한정돼 있는데 내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 우리 마을에는 너무 대단한 능력자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퇴근 후에 또 주말에 그 능력을 본업을 그대로만 발휘하셔도 너무 좋겠다. 아이의 경험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거든요. 첫 번째는 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최고의 조건은 해외 학교를 가가지고 해외 생활을 경험하게 해주자. 정말 알프스에 가서 스키도 타고 축구 경기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직접 한번 세계가 좁다는 걸 경험시켜주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야겠다. 그런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와서는 이제 그 재능 있는 아버지들을 많이 만나니까 어떤 분이 인라인 전문가예요, 저 커피 전문가예요, 저 골프 전문가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먼저 재능 기부를 막 하니까 다들 서로 무료로 저 캠핑카 있어요, 저 뭐가 있어요 해가지고 무료로 쓰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스튜디오도 무료로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해가지고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저희는 막 백패킹도 가거든요. 캠핑도 가고 캠핑 가면 100명 가가지고 함께 하는데 그래서 함께 할 때 이런 더욱더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봉사도 지금 작년에도 가족봉사도 기관과 연계해가지고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할 때 너무 좋은 모임이 지속되고 시너지가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태근맨님 함께 하시는 그런 미래 계획과 저희 조맥구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자, 태근맨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